한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누군가에겐 완벽한 기회였다. 게임 친구에게 협박당한 아이는 결국 엄마의 사진을 넘겼고 그 사진은 학부모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타고 순식간에 퍼졌다. 교사로서의 명예, 엄마로서의 존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경계가 무너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범인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늘한 바람이 막 계절을 넘기려는 오후였다. 탐정 사무실의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 사이로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고 손에 꼭 쥔 핸드백에서는 떨리는 손끝이 보였다. 저 혹시 여기가 동원 탐정사무소 맞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무언가 세상에 말 못할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질투 따위가 아니었다. 사진이요. 그게 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단톡방에, 커뮤니티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이름은 서진아,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 그녀는 몇 주 전부터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침 학교 앞에서 누군가 대놓고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 여자야. 아, 세상에 진짜 대단하다니까. 남편 두고도 딴짓을 그거 봤지? 단톡방에 돌던 영상 말이야. 서진아 씨는 숨이 막혀왔다고 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도 조작된 방식으로 세상에 던져버렸다. 엄마들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다 돌았대요. 캡처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의 글. 초에서 엄마, 알고 보니 불륜녀? 한밤중에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이건 뭐 변명의 여지도 없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와, 이건 실화냐? 교사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나? 애는 무슨 죄냐 전학가겠네. 나는 스크롤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타겟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파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요. 그냥 우연일 리가 없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제가 누군지도 아는 사람이 절 노리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기억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계획일 수 있다. 서진아 씨의 말에는 분명한 떨림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제가 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아요. 영상이 있으니까요.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절박하게 내 시선을 붙잡았다. 이거 해킹이에요. 누가 제 폰이나 클라우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편집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단톡방이 가진 힘은 무서울 정도였다. 한 번 불이 붙으면 누구도 그 불길을 멈출 수 없다. 진실은 관심 없고 자극적인 정보가 우선된다. 서진아 씨의 사건도 그런 지옥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은 듯했다. 처음엔 예서 엄마 사건이더니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 됐어요. 이 동네에선 누구든 이런 일 한 번 엮이면 끝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진실을 증명할 무언가. 그리고 그보다 먼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절 보고 있을지 몰라요. 카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옆집일 수도 있죠. 숨이 막혀요.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공포, 불신, 절망을 동시에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사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하게 이 여자를 파괴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그녀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진아 씨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나는 곧장 단톡방과 커뮤니티 캡처를 분석했다. 사진 몇 장, 댓글 몇 줄. 그러나 익숙한 냄새가 났다. 익명과 군중의 이름으로 누군가 그녀를 향해 낙인을 찍고 있었다. 며칠 사이 엄마들 단톡방은 또다시 술렁였다. 이번엔 진아 엄마야. 몰카까지 나왔대. 그들의 말은 가볍고 빠르지만 돌이킬 수 없게 깊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정교한 해킹, 그리고 계획적인 파괴였다. 조수민재는 말한다. 요즘 스파이 앱은요, 위치, 카메라, 마이크까지 전부 조종 가능해요. 진아 씨의 두려움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다. 흐릿한 모텔 사진, 그 아래 덧붙인 문장. 남자 유혹해서 원나잇 했다는 제보 진짜일까? 더 이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군중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진실보다 먼저 퍼진 거짓말, 그리고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범인은 가장 먼저 퍼뜨린 자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단톡방에 날아든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조은희 씨, 당신 폰이나 잘 간수하세요. 두 번째 타깃, 혹은 공범. 감시의 고리는 그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처음 보는 남자예요. 무서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낯익었다. 그리고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서류 한 장, 이혼, 통보. 마치 이 타이밍을 기다린 듯한 등장. 전에 바람 피운 적 있어요. 이번엔 날 죄인으로 만들어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교한 덧, 치밀한 타이밍, 그리고 낯익은 여자 한 명. 알아요, 그 여잔 제 절친이었어요. 선진 씨.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고 칼날은 믿음의 등 뒤를 노린다. 이제 나는 단순한 탐정이 아니었다. 그녀를 대신해 칼을 들 증인.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만 했다. 조심스레 시작된 미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나는 민재와 함께 진아 씨 남편의 동생을 따라붙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인물이지만 그 배후에는 무언가 냄새가 났다. 형, 저쪽으로 가요. 지금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민재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느닷없이 뒤를 돌아봤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시선은 곧장 우리 쪽을 향했다. 정확히는 내가 숨어있는 골목 끝자락을 향했다. 숨이 턱 막혔다. 민재 중단. 지금 철수해. 들켰다. 네? 형 아직. 철수해. 지금은 무리야. 샤픈 디치. 나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판을 망칠 뿐이었다. 그는 우리를 눈치챘고 그 이상은 위험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핸드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까지 전부 분석했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했다. 형, 이 사람 세컨폰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세컨 계정도 있을 수 있겠지. 아예 집 안 어딘가에 숨겨뒀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집을 봐야겠군. 나는 조심스럽게 진아 씨에게 제안했다. 혹시 저희가 집 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모든 방, 서랍, 장롱, 책장, 심지어 싱크대 밑과 에어컨 필터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민재가 중얼거렸다. 사람이 뭔가 숨길 때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에 숨긴다는데.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 벽에 붙은 소화기를 봤다. 늘 그 자리에 있기에 오히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 나는 조심스레 소화기 커버를 열었다. 오 선배님.
민재가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그곳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꽁꽁 쌓여 있었다.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숨긴 흔적이었다. 찾았다.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손에 쥔 낡은 스마트폰은 외형만큼이나 침묵으로 가득했다. 전원을 켜는 순간 나는 어떤 냉랭한 예감과 마주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기계, 그러나 그 안엔 누군가의 의도가 살아있었다. 갤러리를 열자마자 화면 속 이미지들이 한 장씩 스르륵 펼쳐졌다. 한밤중 조명이 켜진 거실에서 책을 읽는 진아 씨, 주방에서 뒷모습을 보이며 요리 중인 모습, 심지어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묶는 평범한 순간까지 모두가 누군가의 렌즈에 포착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몸을 굳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은 희미하게 떨렸고 눈동자엔 두려움과 자책이 엉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었다. 이건 일상이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벌어진 은밀한 폭력이었다.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낮게 말했다. 그 핸드폰은 아들이 예전에 쓰던 기기였다고. 게임을 좋아하던 아이는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자주 채팅을 했으며 어느 날부턴가 그 상대방이 가족 사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엔 순수한 놀이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형이라는 누군가는 점점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해왔고 결국엔 엄마의 사진이 아니면 안 된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엄마의 휴대폰에 접근했고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우연히 풀린 순간 수많은 사진들을 몰래 저장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상대에게 전송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단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의 출처, 유포 경로, 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착각이 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진실이었음을 진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슬픔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체념 속에서 나는 어떤 깊은 무너짐을 느꼈다. 아이는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게임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민재와 함께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상대방의 계정은 가짜였다. 닉네임도 학교 이름도 지역도 모두 허위. 사용된 사진도 인터넷에서 퍼온 것들이었고 서버도 외국을 경유한 우회 접속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조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게임 아이템, 구매 내역, 가장 최근의 결제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나는 조용히 숫자들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마침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진아 씨와 함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분명히 누군가 받았던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지금 전화 연결됐나? 나는 한숨을 들이쉬며 깊은 호흡으로 통화 연결음을 기다렸다. 그리고 있어요? 상대방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진아 씨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내게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다. 그녀의 첫 반응은 의아함이었다. 그 음성엔 못마땅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갈등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가 찾은 이 번호, 진아 씨 사건과 연관돼 있는 계정에서 등록된 번호입니다. 그러자 상대는 목소리를 낮추며 짜증 섞인 톤으로 말했다. 저요? 나도 당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이상한 메시지 받았고 사진도 왔었어요. 해킹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니.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 속 불안한 떨림은 분명히 진아 씨 사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저 지금 임신 중이라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이 나와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차갑게 진아 씨의 손을 잡았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커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가까운 사람이 개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뒷정리를 하듯 통화를 정리했고
진아 씨를 보호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카페를 나선 우리는 어둠에 감춰진 거리를 함께 걸으며 이래서 우리 이 시점부터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해야 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감정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내부 브리핑을 소집했다. 이제부터 시행할 계획은 명확합니다. 이 번호와 연결된 사람, 진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 진아 씨 주변 인물 중 고의로 정보 유출자가 있는지 조사. 이제 우리는 단순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장비 카트를 챙겨 사무실을 나서면서 내 머릿속엔 수많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가족, 친구, 이웃 중 누가 범인일지. 그 안에는 반드시 숨겨진 얼굴이 있었다. 며칠의 준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증거를 마련했다. 진아 씨의 단톡방 캡처, 해킹 메시지 원본, 전화 통화 녹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아 씨 주변에서 자주 오가던 메시지와 연관된 번호의 실제 소유주 정보였다. 그 소유주는 바로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배유정, 산준순인이었다. 그녀는 진아 씨가 함정에 빠질 때 추상적게 임신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전화상에서 흐릿한 불안함을 보였지만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순이를 직접 만났다. 녹음기와 증거 파일을 그녀에게 제시하며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표정은 단호해 보였다. 아니에요. 저도 당했어요. 왜 제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 앞에선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진, 유포, 해킹 메시지, 그리고 이 번호 연결까지 당신이 피해자라면 왜 바로 대응하지 않았나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잡았다. 제가 누구보다 듣기도 보고도 쉽지 않았던 말들이었어요. 진아 엄마 불륜, 원나잇, 이런 소문들이 땅에 떨어지듯 퍼졌을 때 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아 씨는 가족 같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굴곡진 감정 사이에서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진아 씨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육아도, 임신 스트레스도, 한 번은 병원비도. 그런데 진아 씨 남편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제가 너무 모욕당했다고 느꼈거든요. 나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순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자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먼저 악플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진을 요구한 계정번호도 제가 딸린 와이파이로 잠깐 접속했던 곳이 있어서. 그리고 그 형은 사실 제 사촌이에요. 그놈이 사진 보내라고 협박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고백은 마치 스스로를 벌하는 듯했고 끝내 눈물을 쏟으며 다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진아 씨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범인은 기술적인 해커가 아니라 가까웠던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를 이용한 사촌의 범죄였다. 나는 조용히 정리된 문건 위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법의 판단만이 남았군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고 진아 씨는 멀리서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끝난 건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네, 이제 법의 심판이,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복수와 회복은 다르며 우리의 싸움은 이제 정의를 품게 되었다. 그 순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작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한 발짝 다가서며 손에 들고 있던 증거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이건 순인 씨 집 와이파이에서 접속된 계정입니다. 이 계정으로 진아 씨 사진이 올라갔고 해킹 메시지도 전송됐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난 그런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냥 사촌동생이 게임하다가 장난쳤다고 해서. 그래서 휴대폰 잠깐 빌려준 건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꼬리를 끊었다. 하지만 사촌동생의 위치 기록은 진아 씨 집 근처에 없었습니다. 대신
순인 씨, 남편의 차량이 지난 2달간 3번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난 그냥 지나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나만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서. 질투.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가깝기에 더 비교되고 비교되기에 더 작아지고 결국 그 작은 틈이 죄악이 되었다. 진아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날 그렇게 무너뜨려야 했어요? 순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몇 개 댓글만 달았어요. 근데 그게 화제가 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진아 씨 남편이 나한테 와서 이혼 도와달라고 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진아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유리해진다고. 그러면 내가 받은 돈도 나눠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의 배신, 친구의 질투, 그리고 그들의 탐욕. 그 모든 것이 진아 씨의 삶을 짓밟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즉시 증거를 정리해 검찰에 넘겼다. 순인과 남편 두 사람의 공모 정황과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협박 혐의까지 포함된 고발장이 작성되었다. 진아 씨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했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순인의 계좌로 수차례 돈을 송금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해킹과 유포를 도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또한 사촌이라는 남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순인의 조작된 이야기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남편은 징역 3년, 순인은 집행유예 2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진아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좀 편해지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아이의 친구들, 부모도, 학부모들도. 전 이제 교사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거짓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하죠. 진아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상처 속에서 피어난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증거였다. 며칠 후 나는 사무실 책상 위에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받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이후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으며 혼잣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뢰인의 전화가 울렸다. 또 다른 진실이, 또 다른 그림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녹음기 꺼줘. 조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잠시 민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랬냐고 묻기 전에 그냥 들어줘. 마지막으로 진아 씨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들어볼게. 단, 그게 변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순이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다. 넌 항상 나보다 앞서 있었어. 남편도 좋은 직장, 아이도 똑똑하고. 내가 내게 뭘 해줬는지는 알아. 하지만 그게 더 아팠어. 내가 남편 일 도와달란 부탁 한마디로 잘랐을 때 그 표정 기억나? 도움은 되겠어. 그런 식의 말투. 그때 난 쓰레기가 된 느낌이었어.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가 감정을 쏟아낼수록 그 말은 하나의 폭로가 아니라 지독한 고백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접시, 내가 내 생일날 줬던 그 고급 브랜드 접시. 나보고 우리 집엔 안 어울리니까 썼던 말. 그게 나한테 어떤 기분이었는지 넌 모르지. 진아 씨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난 그냥 좋은 걸 주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 지금은 알아. 하지만 그땐 나도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 그 말이 시혜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그게 내 자격지심을 만들었고
그 자격지심이 복수를 부추겼어. 순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지웠었어. 다 지웠고 정정글도 올렸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알아. 그래도 부탁이야.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그 애한테 태어날 아기한테 죄는 없잖아. 진아 씨는 말없이 일어났다. 순인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한 뒤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 말대로 악인 죄 없어. 그래서 난 경찰에 고발할 거야. 법 앞에선 사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순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고 그 그림자마저 작고 초라해 보였다. 며칠 후 나는 수사팀과 함께 모든 녹음과 자료를 제출했다. 순인의 자백은 범죄 사실을 뒷받침했고 남편과의 공모 정황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나는 조용히 진아 씨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친구를 잃었지만 사실 우린 오래전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멀리 있었단 걸 깨닫는 순간이 오죠. 며칠 뒤 진아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붙잡고 말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 잃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학교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엄마들, 예전 동기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녀는 다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엔 상처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피어난 회복의 표정도 함께 담겨 있었다. 혹시 우리 남편 또 바람 피우면 그때도 도와주실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요. 그땐 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번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면 이 일이 존재할 이유로는 충분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